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등교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 그 방법, 일정들을 안내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한 차시의 수업 진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차시 동안 잘 숙지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확히 숙지하기 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안내 드릴게요. 수행평가는 먼저 10점짜리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다 플러스 더해가지고 뭐 헌법 퀴즈라고 해서 헌법 공부를 깊이 있게 하고 그것을 평가하려고 했었는데요.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빼기로 했고요. 먼저 헌법 전문수기입니다. 헌법 전문수기는 헌법 전문을 필사하고 이게 8점이고요. 필사라는 거는 그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으로 여백에다가 창의적으로 여러분의 느낌으로 그림 그리는 걸 표현하는 걸 2점을 넣어 봤는데요. 그래서 헌법 전문 필사 8점에 그림으로 창의적 표현 2점. 안 그리면 0점이고요. 안 그리면 0점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렸으면 1점이고 본인이 창의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림 또한 창의적이면 특별히 2점을 주는 걸로. 그래서 잘했으면 2점, 보통이면 1점, 그리고 안 그렸으면 0점으로 해서 10점 만점에 수행평가를 한 차시 동안 할 계획입니다. A4 용지를 배부할 것이고요. 각자 헌법 전문을 또박또박 정자로 필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것이고요. 헌법 전문의 느낌을 그림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할 것이에요. 그래서 당일날 혹은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읽으면서 낭독을 하든지 혹은 외워서 낭독을 하게끔 할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생기부에 기재를 해줄 때, 교과 세특에 기재를 해줄 때, 예를 들어 필사도 잘했고 그림으로 창의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외워서 낭독을 했으면 아마도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적극 참여한 후 전문의 느낌을 창의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였고 전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하여 학생들 앞에서 진지한 자세로 낭독하여 큰 박수를 받음 혹은 큰 호응을 얻음 이런 식으로 써주면 최상으로 써준 그 교과 세특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안에 창의적이라는 말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외웠다라는 말이 나올 것이고 그걸 낭독했다는 말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전형에서 면접관이 그 문장을 보고 외워서 헌법 전문을 낭독했단 말이야? 확인해 볼까라고 그렇게 질문하도록 그런 욕구가 들 수 있도록 하는 문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헌법 전문을 정확하게 낭송을 할 수 있으면 아마도 생기부 면접시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것이고요. 더불어 학생의 깊이가 굉장히 깊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교과 세특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하에서 이렇게 설계를 한번 해보았어요. 물론 그 다음으로 만약에 교과 세특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필사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한 후 전문의 느낌을 창의적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였고 학생들 앞에서 진지한 자세로 낭독하였음. 즉 외워서 낭독했다라는 말이 없겠죠. 그냥 진지한 자세로 그냥 낭독하였음. 이런 문장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가장 낮은 단계의 어떤 평가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후 전문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함. 이 정도? 이런 식의 어떤 교과 세특이 쓰여질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설계해 보았어요. 두 번째, 헌법 사명서 쓰기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내 삶의 헌법 만들기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나만의 헌법 만들기보다는 내 삶의 헌법 만들기.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 삶의 헌법 전문을 한 문장으로 만들고요. 헌법 전문이 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문장으로 만들 것이고요. 한 8가지의 지위를 써놨어요. 뭐 학생, 혹은 친구, 자녀, 직업인 등등. 예. 그 중에서 여러분이 몇 개를 골라서 3개를 선택해서 3개의 장을 만들 거예요. 우리 헌법에서도 뭐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뭐 총각도 있고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뭐 국회, 정부 이런 게 하나의 장이죠. 그렇게 3개의 장을 만들 것이고 그 각 3장마다 5개의 조문을 집어넣는 것. 즉 총 몇 개? 15개의 여러분이 조문을 만드는 것. 이것을 수행평가 10점짜리로 만들어 보았고요. 자세한 평가 기준은 이따 다음 장에서 제가 자세히 또 안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한 2010년대, 11년에 처음 만들었었는데, 그리고 계속 누적이 됐는데, 부끄럽지만 제가 만든 헌법 사명서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2가지의 수행평가에 대해서 저희 수행평가의 원칙과 방향을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1번, 공정한 평가, 신뢰도 높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거예요. 수행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모두 다 열심히 했으면 모두 다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고요. 모두 다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모두 다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에요. 상대적인 개념은 아니고 제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점수가 조금씩 깎이겠죠. 2번째, 대학 입시와의 연계성이 높은 평가, 활용도가 높은 평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수행평가는 진학과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게 저 개인의 작은 소견이고요. 그래서 생기부 면접 시에 활용도가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더불어 우리가 배운 내용이 면접 때 아주 좋게 활용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더 돋보이고 깊이 있게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작은 어떤 자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수행평가를 설계해 보았고요. 3번째, 더불어 삶과 인생과의 연계성이 높은 평가, 뭐 저의 가치관이기도 한데 이런 배움이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부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헌법 전문 외워두면 정말 좋습니다. 더불어 헌법 사명서, 즉 내 삶의 헌법 만들기는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파일에 누적해서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여러분들의 생각, 가치들을 담아둔다면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인생의 지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작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번, 현재 상황을 고려한 평가. 그렇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평가도 불가능하고요. 6월 이후 각 교과가 여러분 개학하고 나면 아마 수행평가가 엄청나게 몰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체감받는 그런 스트레스 혹은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성의 오류라고 해서 개개인의 어떤 수행평가들은 다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바람직한 것들이 모두 모이면 결국에 그것을 수행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아주 높아서 원래 그 달성하려던 이런 결과들, 어떤 목적들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우리는 그 구성의 오류라는 개념을 쓰는데 개개인의 합리성이 전체의 합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인데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해드릴게요. 아무튼 학생들의 단기간 과업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짧게 그리고 집중력 있게 수행평가를 끝내드리는 게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현재 상황을 고려한 평가다. 더불어 원래는 헌법 조문 전체 130개를 가지고 제가 퀴즈 문항을 20문항을 만들었습니다. A, B, C 유형으로 유형도 3가지로 분류해서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거를 다 마치고 공부를 하려면 공부의 양이 꽤 많아야 되는 데다가
시간 동안 좀 걸릴 수 있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한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피로도만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결국 빼기로 했고요. 빼기로 했고, 노트 포트폴리오도 여러 차례 누적을 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 필기들이 온라인상에서 한 거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온라인상에서 했던 부분들을 그 자체를 평가하지 말라는 교육부 지침 때문에, 그래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면 다시 다른 부분들을 필기를 하고 그 누적된 부분들을 수행평가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짧은 그 등교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것까지 요구하는 것들은 생기부 기재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 효용이 크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2개를 할 것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고려한 평가다. 마지막으로 교실 수업에서의 평가입니다. 그렇죠? 미리 이렇게 지금 예고 드렸고요. 교실에서, 그렇죠? 당일날 교실에서 끝내는 거를 원칙으로 할 거예요. 예, 이해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교과세 특 추가 기록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고려 중이고요.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해드리고 싶어서 미리 안내 드리는 거니까요. 미리 좀 공부를 해두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능 특강 문제풀이를 좀 시켜서 잘하는 학생은 그 개념을 교과세 특에 한번 넣어줘 볼까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과 여건이 이거는 허락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학년, 2학년이 5일씩 번갈아 등교를 하기 때문에 그 등교 날짜가 너무 짧아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고려 중이고, 두 번째, 이거는 한번 해보려고 해요. 1학기 때는 정치, 2학기 때는 법이죠. 그래서 관련 명언들을 미리 검색을 해서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교과서에서 배운 많은 개념들, 민주주의니 법치주의니 뭐 정의니 법적 안정성이니 헌법이니 자유권, 평등권, 뭐 행복 추구권, 행복, 정부, 선거, 대통령, 기타 등등등 제가 열거하지 않은 많은 어떤 그런 단어, 그렇죠, 용어죠, 개념 등을 가지고 그와 연계된 명언을 찾아서 기록을 하는 것. 예, 1시간 동안 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런 테마형 수업을. 그랬을 때 이것이 수행평가로 넣지는 않지만, 이 수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리고 작성해서 제출한 그 명언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 예, 교과세 특에 기록을 할 수 있겠죠. 교과세 특에 기록을 해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더라. 한번 예를 들어 정치 명언 탐구 수업 과정에서 헌법 뭐 정의 선거와 관련된 명언을 찾은 후 명언들을 정리하여 학급의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그 의미를 안내하여 뭐 큰 호응을 얻은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제가 써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이 교과세 특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게 나중에 종합전형을 하거나 했을 때 면접을 볼 때 이런 명언이라는 단어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명언이라는 단어가 보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질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멋진 명언들을 정리한 것들을 딱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왜 그렇게 명언이 뭐와 관련이 있는지, 이 명언이 어떤 개념과 관련이 있는지를 연계해서 잘 설명을 한다면 굉장히 깊이가 있고 더불어 멋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어떤 판단하에 한번 설계를 해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미리 조금 생각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수행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단어들 중에 조금 여러분들의 진로와 연계가 있거나 관심 있는 단어나 어휘들을 찾아서 그와 관련된 명언들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뭐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든지
뭐 루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명언들 찾아서 명언과 사람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러면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파일이 나만의 헌법 만들기 양식이에요. 작년에도 학생들하고 했었고 한번 같이 볼까요? 미리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놓으면 어떤 내용들을 쓸까 고민은 한 번씩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차피 그 고민한 내용을 학교에 갖고 와서 보고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미리 해놓는 거는 이 수행평가의 목적 자체가 절대평가고 풍성한 여러분만의 헌법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무런 예측 가능성 없이 와가지고 갑자기 쓰게 되면 내용이 허접해지고 여러분의 헌법으로서 가치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고민을 해보라는 의미로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고민한 내용을 기록해 올 수는 없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쓸 수는 없어요. 나만의 헌법 만들기. 전문을 쓰라고 했죠. 그렇죠. 3장 각 5항을 쓴다. 예. 헌법 전문은 여기다가 쓰게 될 거예요. 얘는 지금 A4가 아니라 B4입니다. 종이는 제가 나눠줄 종이는 B4예요. 그래서 헌법 전문을 여러분의 헌법 전문을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8가지 중에 여러분은 3가지를 고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자녀로서, 주체적인 나로서, 그리고 원하는 직업인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가 주체로서의 나, 그렇죠? 그래서 나의 어떤 가치라든지 삶의 방향성을 5가지 조문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2장에는 자녀로서 어떤 자녀가 되고 싶다, 되겠다라는 어떤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직업인으로서, 그럼 이 직업에 구체적인 뭐가 있을 수 있겠죠. 뭐 CEO로서라든지 혹은 기타 등등. 그래서 5가지 조문을 쓰면 나만의 헌법 만들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 헌법 사명서인데요.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예, 이게 저의 사명서, 저의 헌법의 전문인데요. 나는 물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기에 항상 진로를 찾고 멈추는 일이 없을 것이고, 스스로 움직여 다른 이들을 움직이게 할 것이며, 물이 항상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세상을 순리대로 살 것이고, 스스로 맑고자 하고 자정, 스스로 막는다는 얘기죠. 다른 이의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며 타정이라고 불러요. 물이 담는 그릇에 따라 그 모양이 변하듯이 누구를 만나든 내 마음의 그릇도 그에 맞출 것이며, 물의 성질이 고유하듯이 누구를 만나든 나만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물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며, 이게 노자의 상선 약수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불안 요소가 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의 불안 요소를 덜어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이며,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남을 대하기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관대하게 하고 나 스스로에게는 늦가을의 찬서리처럼 엄정하게 대할 것인 바, 즉 춘풍추상의 춘풍, 추상이라고 불러요. 춘풍추상의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 것이다 해서 2011년도에 제가 처음 만들었던 문장이고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총강으로. 예, 헌법도 총강이 있죠. 1조 좋은 책을 부단히 읽어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할 것이다. 이거는 데카르트가 한 말인데 제가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제 헌법 1조에다가 넣어봤고요. 이 말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벤자민 플랭클린의 받은 상처는 모래 위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라 라는 말입니다. 행동은 낮게 하고 목표는 높게 세우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말인데요. 행동에 부주의하지 않을 것이고 말에 혼동되지 않을 것이며 생각에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누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아직 못한 것들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을 했다. 무조건 책만 믿는 것은 책이 없는 것만 못하다. 글씨 틀렸네요. 예. 는 말을 마음에 새겨 무조건 책만 믿지 않고 늘 현실 세계의 원리를 궁리하며 살 것이다. 뭐 이런 가치들. 가슴에는 논어를, 머리에는 한미자를 담아야 할 때를 잘 파악하며 살 것이다. 바꾸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죠.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 그 지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반자도 지동,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거꾸로 가는 것이 도의 흐름이더라. 운동성이더라. 반자도 지동을 마음에 새겨 도의 운동성이 거꾸로 가는 것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즉 남들이 현실적일 때는 비현실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남들이 비현실적인 때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늘 거꾸로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여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고요. 뭐 아들로서의 저의 어떤 생각, 남편으로서의 저의 뭐 생각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의 저의 생각들, 예, 그리고 교사로서의 저의 생각들도 있겠죠. 그리고 친구로서의 저의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친구가 될 수 없으면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없고 스승이 될 수 없으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이탁지오라는 명나라 사람의 말인데요. 이 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의 사명서에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사명서를 잘 만들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핸드폰에 누적해서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았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하는 수행평가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학사 일정과 더불어서 앞으로 수업과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학년도 1학기 정치화법 차시 및 수행평가 일정 세부 계획표예요. 어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근데 도움은 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안내하기도 좋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27일 날 저희가 등교를 하죠. 첫 등교를 하고 이때 1반과 2반이 수업을 해요. 차시가 서로 다르죠. 예, 서로 차시가 다르다라는데 유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표는 차시별로 어떤 주제로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수업이 이거죠. 15차시 수행평가 세부 안내. 예,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차시를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27일 날 등교를 해서 1반은 17차시, 18차시, 19차시 이렇게 나오는 기간 동안 이렇게 걸려 있고, 2반은 16, 17, 18 이렇게 걸려 있고요. 7반은 16, 17, 18로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때 수행평가를 하면 좋겠구나 싶어서 동일한 차시에서 수행평가를 해야지만이 다른 차시에서 각각 자기의 수업을 찾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차시에서 수행평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차시에서 우리는 수행평가를 할 것이에요. 1번 수행평가 기억나시죠? 헌법 전문 필사, 그림, 낭독. 여러분이 미리 준비할 거는 헌법 전문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해 보는 것.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을 테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창의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해 보시고 그것을 설명을 잘 하시면 만점을 받을 수 있겠죠. 6월 2일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라인 수업을 할 것이고요. 6월 15일부터 다시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등교 수업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 절차에 따라 여러분 들으시면 되는데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1반이 다른 반보다 진도가 조금 더 빨라요. 즉 쉬는 날에 걸려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뒤로 가도 시험이 화수목금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월요일에만 수업이 있는 1반이 수업이 많기 때문에 1반만 수업을 더 많이 하게 되면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다른 반하고 달리 그래서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등교한 날 자습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반하고 공정하게 진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 온라인에서 동일한 수업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상에서 나왔을 때 서로 차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반은 어떤 내용을 온라인으로 하고 어떤 반은 직강을 듣게 되면 서로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공정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등교일에도 수업은 일단은 빔 프로젝트로 동일한 그 차시에 대한 영상을 들려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공정한 수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쭉 가다가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가 언제부터예요? 16일부터 중간고사죠. 16일부터 중간고사인데 이때 이 중간고사를 보기 바로 직전이 7반이 22차 시가 돼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22차 시로 잡았는데 이러면은 공부를 하자마자 바로 시험을 봐야 돼서 너무 무리다 싶어서 지금 이 내용은 취소입니다. 중간고사는 어디로 가냐면 20차 시가 끝난 다음으로 갈 거예요. 20차 시, 즉 20차 시까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은 무엇 할 것이다? 시험을 볼 것이다. 20차 시까지 공부하고 중간고사를 본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20차 시. 그러면 봅시다. 1반은 6월 3일 날 이 수업을 끝으로 진도는 계속 나가요. 자습이 없죠. 자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21차 시를 올리면 결국 21차 시를 1반만 듣는 게 아니라 나중에 2반도 7반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도는 계속 나갑니다. 하지만 2학년 1반은 6월 3일 날 20차 시를 기준으로 시험을 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진도는 계속 나가고요. 2반은 그 다음 날인 4일 날 그리고 7반은 그 다음 주 9일 날 이 20차 시를 이후로는 나머지는 진도만 계속 나가는 것이고 20차 시 이후 20차 시까지가 시험 범위다. 20차 시니까요. 어디까지예요? 결국에 여기까지니까 기본권의 제한의 요건과 한계 이것까지네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 전체 공지는 나가겠지만 우리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다? 기본권의 제한의 요건과 한계까지고 그에 대한 문제를 수특을 2시간에 걸쳐 풀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수능에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양도 많아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제가 풀어드릴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이다. 중간고사 시험이다. 그리고 진도는 계속 나가죠. 진도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등교해서 계속 나가고요. 28차 시에 수행평가 2. 내 삶의 헌법 만들기를 만들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34차 시에는 무엇을 할 것이다? 아까 안내드린 테마 수업, 명언 수업을 할 것이다. 미리 여러분들이 미리 조사를 좀 해놓으면 나중에 당일날 핸드폰으로 검색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수월하게 찾으면 정리도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좀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수행평가 점수도 다들 높게 나올 것이고 더불어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교과 세특에 기록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질문을 하면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가 지금 계획한 설계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를 볼 것인데요.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는 아직은 뭐 지금 미리 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죠. 진도 나가는 거를 봐서 여러분들이 좀 버거워하면 조금 적게, 잘하고 있으면 조금 더 많이. 하지만 대체로 선거와 선거 제도까지는 진도를 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안내 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대답이 들리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 내용도 제가 붙임으로 다 올려드릴 것이고 앞에 내용들도 다 전부 다 붙임으로 강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뭐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오프라인 수업에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 수행평가 안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